자이언츠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2025 시즌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롯데 자이언츠는 또다시 포스트 시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8년 연속입니다. 8년이요. 8월 초만 해도 3위를 달리며 희망을 품었던 우리 팀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충격적인 진실을, 그 아픈 현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KBO 리그 역대 홀드 4위라는 대기록을 세운 어느 베테랑 투수가 조용히 유니폼을 벗었습니다. 그는 롯데에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팬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두 번째 이야기, 시즌 내내 우리를 실망시켰던 한 외국인 투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마지막 등판에서 갑자기 6이닝 무실점을 던졌습니다. 시즌 첫 무실점이었죠. 진작 이렇게 던졌더라 하면 우리 팀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 선수는 과연 누구일까요? 세 번째 이야기, 그 같은 투수가 또 한 번 호투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한화의 기적적인 역전 우승 가능성을 꺾어버렸습니다. 롯데 희망을 작살낸 그 사나이가 왜 이제 와서 잘 던지는 건지 최은성 선수는 헤드샷을 당할 뻔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번째 이야기, 이것이 핵심입니다. 10승을 거둔 외국인 투수를 KBO 리그 역사상 전례 없이 시즌 중반에 방출한 사건. 그 결정이 롯데의 몰락을 불러왔습니다. 심지어 전설적인 감독마저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내년엔 결과를 내야 한다. 선수들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죠. 그 투수는 누구였을까요? 왜 그를 내보냈을까요? 다섯 번째 이야기, 잦은 감독 교체와 모기업의 간섭이 팀의 몰락을 가속화시켰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 8년간 평균 감독 재임 기간이 겨우 1.1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구조적 문제가 우리 팀을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이야기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우리 롯데 자이언츠의 아픈 2025 시즌을 설명하는 퍼즐 조각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필연일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이 아픔을 나누고 내년을 준비합시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집중해주세요. 여러분, 야구는 숫자의 게임입니다. 그리고 어떤 숫자들은 한 선수의 인생 전체를 담고 있죠. 842경기, 601이닝, 157홀드.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한 선수가 마운드 위에서 보낸 시간, 땀, 눈물, 그리고 영광의 기록입니다. 이것은 한 투수가 KBO 리그에 남긴 족적입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9일 롯데 자이언츠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구단의 은퇴 의사를 밝혔다고요? 그 주인공은 바로 진해수 39세 자완 불펜 투수입니다. 진해수, KBO 리그 역대 홀드 부문 4위에 이름을 올린 베테랑. 통산 842경기 출장. 그것도 작년 6월 KT 위즈와의 경기에서 KBO 리그 역대 5번째로 개인 통산 800경기 출장이라는 금자탑을 쌓은 선수입니다. 이 기록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800경기 이상 출장한 선수는 KBO 리그 역사 통틀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진해수 선수는 은퇴 소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롯데로 팀을 옮긴 뒤 팀에 도움이 되지 못해 아쉽고 팬분들께도 죄송한 마음이 크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한 선수가 KBO 리그에 이렇게 큰 족적을 남겼는데도 자신은 부족했다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프로의 자세 아닐까요? 진해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야구 선수라는 꿈을 갖게 해준 팀에서 선수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야구 인생의 첫 시작을 만들어준 팀에서 마무리하게 됐다. 앞으로도
롯데 자이언츠를 응원하며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겠다. 지금까지 응원해주신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첫 시작을 만들어준 팀. 그렇습니다. 진해수는 롯데에서 프로야구 선수로서의 꿈을 키웠고 그 꿈을 이뤘으며 다시 롯데로 돌아와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은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선수와 한 팀 사이의 아름다운 인연의 완성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해수의 은퇴 발표와 함께 롯데는 충격적인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진해수를 비롯해 신병률, 박연관, 배세종 등 투수 4명과 외야수 오창현, 포수 백두산까지 총 6명과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6명입니다. 한꺼번에 6명이 팀을 떠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롯데가 대대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8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 실패.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각오입니다. 진해수는 39세의 나이로 마운드를 떠납니다. 157홀드라는 대기록을 남기고 떠납니다. 8사-2경기라는 철인의 기록을 남기고 떠납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미안하다고, 아쉽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해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에게 박수를 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감사하다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댓글로 진해수 선수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해수의 은퇴는 시작일 뿐입니다. 롯데의 2015 시즌 비극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은 분노할 겁니다. 아니, 어쩌면 허탈할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 때로는 타이밍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너무 늦게 온 호투, 너무 늦게 찾아온 각성,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에 찾아온 완벽한 투구. 이것만큼 야속한 것이 또 있을까요? 지난 9월 30일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 롯데 자이언츠 대 한화 이글스의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롯데의 선발 마운드에 한 외국인 투수가 올랐습니다. 그의 이름은 빈스 벨라스케즈 33세태. 벨라스케즈. 이 이름을 들으면 롯데 팬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분노, 실망, 배신감, 아마 복합적인 감정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는 롯데 2015 시즌 몰락을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9월 30일 벨라스케즈는 달랐습니다. 아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6이닝, 2피안타, 3탈 3진, 무실점. 여러분, 이 숫자들이 보이십니까? 무실점입니다. 6이닝을 던지고 단 한 점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퀄리티 스타트 QS를 기록했습니다. 그것도 올 시즌 처음으로 말이죠. 올 시즌 처음입니다. 8월 13일 한화전에서 KBO 리그 데뷔를 한 이후 단 한 번도 무실점 경기를 만들지 못했던 벨라스케즈가 시즌 마지막 등판에서 완벽한 투구를 선보인 겁니다. 그동안 벨라스케즈는 어땠습니까? 8월 평균 자책점 8.05, 9월 평균 자책점 8.444. 나오면 지는 경기, 나오면은 두들겨 맞는 경기의 연속이었습니다. 롯데가 3위에서 추락해 가을 야구 진출에 실패한 원인 중 하나로 벨라스케즈의 부진이 지목됐습니다. 롯데는 10승을 거둔 터커 데이비슨을 내보내고 벨라스케즈를 영입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32승을 거둔 투수라는 화려한 경력, 데이비슨의 아쉬웠던 2%를 채울 투수라는 기대.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경기마다 제구가 흔들렸습니다. 난타를 허용하기 일쑤였습니다. 나오면 진다는 불명예스러운 수식어까지 따라붙었습니다. 불펜으로 보직 변경을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점수차가 큰 상황에서만 등판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외인 교체 실패를 방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9월 30일 마지막 등판에서 벨라스케즈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회 세 타자를 모두 뜬공으로 처리, 12개의 공으로 깔끔하게 1회를 마무리, 2회 노슈안, 최은성, 하주석을 모두 땅볼로 처리, 3회 최재훈에게 2루타를 허용했지만 실점 없이 마무리,
4회 노시환과 최은성에게 몸에 맞는 공을 던졌지만 최은성은 헬멧에까지 맞았습니다.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5회 안정적인 운영. 6회 퀄리티 스타트 조건 완성. 패스트볼과 변화구를 적절하게 섞으며 안정적인 운영을 선보였습니다. 5이닝 소화 자체가 처음이었습니다. 6이닝 무실점은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호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작 이렇게 던졌더라면 입니다. 진작 이렇게 던졌더라면 롯데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진작 이렇게 던졌더라면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롯데는 포스트 시즌 진출이 좌절된 상태였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습니다. 벨라스케즈의 호투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큰 아쉬움만 남겼습니다. 롯데는 7회까지 상대 선발 라이언 와이스에게 1점도 뽑아내지 못하며 벨라스케즈에게 승리 요건을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일정과 재계약 전망을 고려할 때 이 경기가 벨라스케즈의 KBO 리그 마지막 등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야속하지 않습니까? 분하지 않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벨라스케즈에게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계속 집중해주세요. 여러분, 야구는 때로 아이러니의 스포츠입니다. 롯데의 희망을 작살낸 사나이가 이제 와서 한화의 기적마저 회방 놓는다면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바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9월 30일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말이죠. 빈스 벨라스케즈. 방금 전 이야기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그 투수입니다. 시즌 첫 무실점 투구를 선보인 그날, 그의 호투는 단순히 롯데 팬들에게만 아쉬움을 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화 이글스에게는 악몽이었습니다. 한화는 기적 같은 역전 우승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남은 경기를 모두 이기고 LG 트윈스의 경기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절박한 상황. 갈 길이 바쁜 한화였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벨라스케즈가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올 시즌 최고의 투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1이닝 79개의 공, 무, 2피안타, 4볼넷, 3탈 3진, 무실점. 한화 타선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벨라스케즈는 1회부터 완벽했습니다. 손아섭, 리베라토, 문현빈을 모두 뜬공으로 처리, 12개의 공으로 1회를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2회에는 노시환, 최은성, 하주석을 모두 땅볼로 처리했습니다. 특히 최은성의 투수 강습 타구는 아찔했습니다. 좋은 수비로 잡아냈지만 최은성은 헤드샷을 당할 뻔했습니다. 4회에는 실제로 노시환과 최은성에게 몸에 맞는 공을 던졌고 최은성은 헬멧에까지 맞았습니다. 어깨에 먼저 맞고 헬멧을 맞은 것으로 판정돼 벨라스케즈는 퇴장을 면했습니다. 벨라스케즈는 최은성에게 미안하다는 뜻을 전했고 최은성도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계속됐습니다. 유사 1, 2루 상황에서 하주석을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내며 실점하지 않고 4회를 마쳤습니다. 5회, 6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벨라스케즈는 패스트볼과 변화구를 적절하게 섞으며 안정적인 운영을 선보였습니다. 한화 타선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리베라토의 담장 앞 등공, 문현빈의 완벽한 슬라이더 삼진, 노시환의 우익수 등공, 6이닝 무실점, 투구 완성. 여러분,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화는 기적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데의 희망을 짓밟았던 바로 그 투수가 이제 한화의 기적마저 회방 놓고 있는 겁니다. 한화 팬들은 어땠을까요? 왜 이제 와서 잘 던지는 건데? 롯데전에서만 이렇게 던지냐? 한화 팬들의 원성이 쏟아졌을 겁니다. 하지만 벨라스케즈에게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KBO 리그에서의 마지막 등판. 최소한 체면이라도 세우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해냈습니다. 올 시즌 최고의 투구를 선보이며 KBO 리그를 떠났습니다.
롯데는 7회까지 상대 선발에게 1점도 뽑아내지 못했고 결국 벨라스케즈에게 승리 요건을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경기는 10회까지 이어졌고 결국 롯데는 1-0으로 패배했습니다. 한화의 루이스 리베라토가 15회 결승 안타를 날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이 아이러니 아닙니까? 벨라스케즈는 롯데의 희망을 작살냈고 이제 한화의 기적에까지 회방을 놨습니다. 그는 올 시즌 롯데의 실패를 상징하는 인물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벨라스케즈를 데려온 결정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그 결정이 무엇이었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밝혀집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충격입니다. 집중하세요. 여러분,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가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롯데 팬이라면 누구나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때 그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8월 6일 부산 사직구장 롯데 자이언츠 대 KA 타이거즈의 경기. 그날 롯데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외국인 투수 터커 데이비슨을 방출한다. 터커 데이비슨 10승을 거둔 투수 22경기 등판 내리 3-1-3이닝 10승 5패 평균 자책점 3.695 벨1 9탈 3진을 기록한 투수 롯데의 2선발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온 투수 그런 투수를 롯데는 시즌 중반에 방출했습니다. KBO 리그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10승을 거둔 외국인 투수를 시즌 중반에 방출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절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롯데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당시 롯데는 3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58승 45패 3무, 승률 0.564, 4위 SSG 랜더스와 5경기 차이로 여유있게 앞서고 있었습니다. 포스트 시즌 진출은 기정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1, 2위인 한화와 LG와는 4경기 차이로 뒤처져 있었습니다. 롯데는 욕심을 냈습니다. 3위 수성이 아니라 더 높은 순위를 노렸습니다. 데이비스는 5이닝 투수로 전락했습니다. 정규 시즌 마지막 순위 싸움. 그리고 포스트 시즌을 생각했을 때 더 강한 구위를 가진 선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롯데는 빈스 벨라스케즈를 영입했습니다. 메이저리그 통산 38승을 거둔 화려한 경력의 투수. 전성기 당시 포심 페스티벌의 구위가 굉장히 뛰어났고 피안타율도 메이저리그 상위권이었던 투수. 팔꿈치 수술이라는 변수가 있었지만 올해 트리플레이에서 꾸준히 뛰며 문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히든카드는 비극이 됐습니다. 벨라스케즈는 시즌 10경기, 29이닝, 1승 4패, 평균 자책점 9.93이라는 당황스러운 성적을 남겼습니다. 선발로 나선 6경기에서는 평균 자책점 10.50을 기록했습니다. 구속도 느렸고 커맨드와 변화구 구사 능력 등 모든 것이 문제였습니다. 최악의 피칭이었습니다. 그리고 롯데는 무너졌습니다. 데이비슨의 마지막 승리 다음 날부터 롯데는 12연패에 빠졌습니다. 2무를 포함해 14경기 동안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승률 0.500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9월에도 5연패, 4연패, 3연패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순위는 점점 떨어졌습니다. 데이비슨 방출 이후 텐탈 노바멘테, RMC 온티뉴아 레디타 38개, 5기 동안 롯데는 8승 27패 3무, 승률 0.229를 기록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추락이었습니다. 8월 초까지 3위를 달리던 팀이 결국 7위로 추락했습니다. 8년 연속 포스트 시즌 탈락이라는 비극을 맛봤습니다. 전설적인 감독 김태형조차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두산 베어스를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 3회 우승으로 이끈 명장. 하지만 롯데에서는 2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 실패입니다. 그의 명성에 금이 갔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시즌 마지막 경기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아쉬움이 남는 한 해였다. 이유야, 어찌됐든 3위를 사수하기 위해 절박했다. 선수단과 코칭 스태프도
그 목표에 깊이 몰입했기에 실패했을 때 압박감이 더 컸다. 그 과정을 되짚어봐야 한다. 그리고 그는 선수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가을 야구를 못하면 내년을 위해 제대로 훈련해야 한다. 선수들은 필요한 훈련량에 대해 각오하고 있다. 분명히 많을 것이다. 각 개인에 맞춰 훈련을 조정할 것이고 선수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많을 것이다. 코칭 스태프도 준비하고 있다. 선수들이 진정으로 유익한 훈련을 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할 것이다. 부족한 부분은 훈련량으로 보완하고 내년에는 결과를 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이 들리십니까? 내년에는 결과를 내야 한다. 선수들은 각오해야 한다. 훈련이 상상보다 많을 것이다. 김태형 감독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데이비슨 방출이었습니다. 10승을 거둔 투수를 시즌 중반에 내보낸 전례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높은 위험, 높은 보상을 노린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박은 실패했습니다. 완벽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교체였지만 누구도 이런 재앙적인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데이비슨이 남아 있었다면 1위 경쟁은 못했을지 몰라도 포스트 시즌 탈락까지는 추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롯데의 현실입니다. 욕심이 화를 불렀습니다. 탐욕이 비극을 낳았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데이비슨 방출 옳은 결정이었습니까? 아니면 최악의 실수였습니까? 그리고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데이비슨 방출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롯데라는 팀이 안고 있는 더 깊은 문제의 표면일 뿐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은 롯데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겁니다. 계속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때로는 문제의 근원이 표면 아래 깊숙이 숨어 있습니다. 데이비슨 방출, 벨라스케즈 영입 실패, 12연패, 7위 추락. 이 모든 것들은 증상일 뿐입니다. 진짜 병은 따로 있습니다. 그 병의 이름은 바로 구조적 문제입니다. 10월 1일 충격적인 분석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잦은 감독 교체와 모기업 간섭이 팀의 몰락을 가속화시켰다. 여러분, 이 제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롯데의 문제가 단순히 선수들의 부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감독의 무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뿌리 깊은 곳에 있습니다. 지난 8년간 롯데 자이언츠의 평균 감독 재임 기간은 얼마일까요? 1.1년입니다. 1.1년, 겨우 1년 남짓입니다. 8년 동안 7명의 감독과 임시 감독이 팀을 이끌었습니다. 5명의 정규 감독, 2명의 임시 감독. KBO 리그에서 이 기간 동안 롯데만큼 자주 감독을 교체한 팀은 없습니다. 단 한 팀도 없습니다. 단장도 3명이 교체됐습니다. 팀의 방향은 단기 성과, 선수 육성, 재건 사이에서 계속 흔들렸습니다. 감독들은 운영 철학의 일관성을 잃었습니다. 선수들은 공유된 팀 철학이나 문화 없이 경기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롯데에는 정체성이 없습니다. 철학이 없습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감독이 바뀔 때마다 팀의 방향이 바뀝니다. 선수들은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다른 기업 소유팀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지만 롯데는 특히 계열사 임원들을 팀 사장이나 단장 같은 핵심 직책에 자주 임명했습니다. 롯데 내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야구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단장이 거의 없었고 특히 많은 인사 실패가 눈에 띄었다. 인사 실패. 잘못된 사람을 잘못된 자리에 앉혔다는 뜻입니다. 야구를 모르는 사람들이 야구팀을 운영했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야구 내부자를 고용하고 있지만 결정은 여전히 야구 논리보다는 모기업의 우선순위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야구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롯데는 즉각적인 문제 해결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장기 계획을 가진 단장들도 빠른 결과를 내라는 압박에 자주 목표를 바꿨다. 즉각적인 문제 해결, 빠른 결과, 단기적 성과. 이것이 롯데의 DNA입니다. 이것이 롯데가 8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데이비슨 방출도 같은 맥락입니다. 장기적 안정보다 단기적 상승을 노렸습니다. 3위 수성보다 더 높은 순위를 탐했습니다. 결과는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롯데의 진짜 문제입니다. 선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감독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구조가 문제입니다. 김태형 감독은 전설입니다. 두산에서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 3회 우승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롯데에서는 2년 연속 실패했습니다. 왜일까요? 김태형 감독이 갑자기 무능해진 게 아닙니다. 시스템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내년이 계약 마지막 해입니다. 3년 계약의 마지막 해. 그는 명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에게 경고했습니다. 훈련이 많을 것이다. 내년에는 결과를 내야 한다. 하지만 여러분, 훈련만으로 해결될 문제일까요?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모기업의 간섭을 줄이지 않으면 내년도 똑같지 않을까요? 8년입니다. 8년 연속 포스트 시즌 탈락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조적 실패입니다. 시스템적 붕괴입니다. 롯데팬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이 고통을 견뎌야 할까요? 언제까지 같은 실수를 반복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분노를,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희망을 나눠주세요. 우리는 함께 이 어둠을 견뎌야 합니다.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롯데의 다음 소식, 다음 변화를 함께 지켜봅시다. 여러분, 2025 시즌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2026 시즌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변화의 기회가 있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말했습니다. 내년에는 결과를 내야 한다. 롯데 구단도 알고 있을 겁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과연 롯데는 변할 수 있을까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모기업의 간섭을 줄일 수 있을까요? 일관된 철학을 세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롯데는 2026 시즌에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9년 연속 탈락의 굴욕을 피할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롯데의 2026 시즌 전망과 보강 포인트를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어떤 선수를 영입해야 할지,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철저하게 파헤치겠습니다. 자이언츠 팬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어둠을 견디고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사직의 함성은 멈추지 않습니다. 부산 갈매기는 여전히 날아오를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